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이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근데 이건 내용 정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알죠? 네?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 연립 방정식은. 그래서 왜냐면 너네 연립 방정식 어떻게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에? 연립 그냥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 가간법 대입법 쓰지 않아요? 어디? 아니 그냥 연립 방정식 x 더하기 y랑 x 빼기 y 있으면 가간법 쓰잖아. 아니에요? 다르게 쓰니? 그런 사람이 어디서 가간법 대입법 중에 골라서 쓰는 거지. 이것처럼 연립 2차 방정식 고등 수학은 연립 1차가 아니라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얘도 풀이법이 기본적으로 약간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립 어디냐면은 184쪽 유형 21번부터 보시면 돼요. 유형 21번. 네, 유형 21번부터가 연립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저거 노트를 또 다 쓰면 하면 더 싫어. 진짜 너무 훌륭해요. 시간을 저희는 나무 한 30분을 다시 좋은 전화 한 30분. 상당히 빨리. 빠르시네. 자, 일단 연립 2차일 때는 우리가 연립이니까 식을 몇 개 가져? 두 개. 자, 근데 둘 중에 2차 방정식이 몇 개라도 있어야 돼? 하나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와 2차의 연립, 이것도 2차 연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라도 2차가 섞여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2차식 두 개에 대한 연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1차, 2차일 때는 어떻게 풀죠? 대입법 1차를 변형. 그렇지. 요. 1차식을 적당히, 근데 얘들아, 소금도 적당히 넣듯이 1차식을 적당히 변형하여서 2차식에 대입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x는 뭐, y 플러스 1이라서 여기 2차식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다 넣었어, 대입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뭘까? 문자를 소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에서 가간법, 대입법을 왜 쓰는지 아는 거야? 문자를 하나 소거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 문자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풀어낸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아이디어죠. 그런데 지금 얘는 문자를 하나를 적당히 변형해서 대입하면은 문자 하나가 소거되면서 y-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2차에 대한 그럼 풀이 어떻게 하지? 자, 일단 1단계. 근데 대부분 1단계가 지금은 한 99.999%로 1단계만 나옵니다. 문제에서. 99.99%가 아니고 한 99% 정도? 줄여. 99% 정도는 다 1단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2차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골라서 인수분해를 해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은 1차 곱하기 1차는 0. 여기가 숫자가 남을 수 없어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하나 됐겠죠? 맞아? 얘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랬을 때 두 개 곱해서 0이면 둘 중 하나가 0. 그럼 얘들아, 얘가 0인 순간 내가 뭘 발견한 거냐면 이 1차를 하나 발견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1차를 하나 발견한 거라고 여기서 1차가 0되는 요거를. 그래서 이 1차식을 적당히 바꿔서 인수분해 하지 않았던 식 있지? 그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몇 번을 하면 돼? 두 번을 하면 되겠죠. 1번 과정을 한 번, 두 번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차식을 발견했죠? 그 1차가 얘라고요.
그 1차식을 바꿔서 넣을 거잖아. 근데 넣을 때 누구한테 넣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 안 했던 애, 내가 건드리지 않았던 애가 있을 거라고. 걔한테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연립을 해야 되잖아. 두 개 다 써야 되지 식을. 근데 내가 얘만 인수분해를 한 거야. 얘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립을 구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쓰지 않은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식에 대입하면은 요 1번 형태를 2번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돼. 아니면 인수분해가 될 수는 있는데 못 찾겠어. 자, 그럴 때 2단계 갑니다. 근데 2단계, 3단계는 알려는 주고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아, 요즘. 3단계도 있어요. 3단계까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나와, 요즘은. 주지도 않아, 문제가. 문제도 없어. 예제도 없어, 얘도 없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혹시라도 안 되면 최고차항을 소거하세요. 자, 근데 최고차라는 말은 2차항을 소거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근데 그렇잖아. 2차니까 2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2차항을 모두 소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3이 있고 x제곱 더하기 뭐 5xy 마이너스 4y제곱이 뭐 마이너스 5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는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 없어요. 왜요? 얘가 이제 빼면은 얘는 사라지죠. 얘들아 이거 몇 차항일까? 2차. 그러면 얘도 사라질 수 없죠? 얘도 사라질 수 없죠? 2차항이 소거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차항 소거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빼면은 이렇게 최고차항 소거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들아 내가 2차를 다 날려야 된다 했잖아. 2차를 다 날리면 몇 차씩이 남을까? 1차. 그래서 뭘 얻어낸 거예요? 얘 얻어낸 거예요. 그것도 돼. 지금 다 2번은 다 1번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1차씩 얻은 거 이걸 가지고 적당히 바꿔서 2차에 넣어야 되겠죠. 얘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 일단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한건 아무 때나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1차를 얻어냈잖아. 지금 내가 두 식을 다 써서 얻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1차식은 어디다 넣어도 괜찮아요. 둘 중에 그냥 간단한 식에 넣으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는 뭘 발견한 거라고? 최고차항을 소거함으로써 1차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자, 마지막. 최고차항 소거도 아까 x는 되는데 y제곱이 안 사라진다든지 뭐 이럴 때 또는 뭐 이렇게 막 뺐어. 그랬는데 막 무슨 식이 막 x제곱도 있고 x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항이 막 잔뜩 있어. 뭐 소용이 없어. 그럴 때 3단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3단계 방법은 거의 약간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이제 쓰이는데 뭐냐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상수항은 선생님이 최후의 방법이라 했잖아. 무조건 소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어떻게 하면 소거가 되겠니? 여기다 5배 하고 여기다 3배 하면 15로 맞춰서 소거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항은 무조건 소거될 수 있어요. 곱하기만 잘하면.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근데 여기 0이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0이면은 보통 1단계에서 인수분해가 됐을 거예요.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워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여기서 해결이 됐을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없어. 여기 숫자 막 들어 막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가 이제 뭐 15, 15에서 맞췄어. 뺐어. 그럼 몇 차식이 얻어질까요? 2차식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상수항을 뭐 맞춰가지고 얘가 뭐 5, 여기도 5 해서 얘를 연립해갖고 2차식을 얻었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는 0이 되겠죠, 얘들아. 상수항 소거가 됐잖아.
그럼 이 2차식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가 0이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주지를 않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준다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되는 것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고민을 해서 연립을 했을 때 되게끔 만들어서 내는 거지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0이 되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선생님 이거 뭘 찾은 걸까? 얘를 찾은 거예요. 인수분해 되는 식 하나 찾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1차식 2개를 얻은 다음에 이 1차식을 적당히 바꿔서 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넣을 때 어디에 넣으면 될까? 간단한데 넣으시면 되죠. 왜요? 이 식 자체가 이 2차식이 두 식을 연립해서 얻은 거잖아. 두 식을 이미 다 한 번씩 썼죠? 그러면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내가 인수분해되는 식 얘를 인수분해했어. 그럼 얘를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어쨌든 1단계로 돌아가는 건데 적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된다. 그렇지. 어차피 1단계로 돌아가는 건데 1차식을 만들어서 그 2개를 넣을 때 아무 때나 넣어도 된다는 거지. 왜? 둘 다 사용해서 2차를 얻어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되면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무엇이다? 내가 1차식을, 이 1차를 하나 발견해내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거랑 요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가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쉬운 걸 내지는 않을 수 있잖아. 어려운 게 가끔 끼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얘네들의 아이디어를 써볼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대칭식. 대칭식이 연립 2차에서 대칭식이 뭐지? 얘들아? 연립 2차에서 대칭식이란? 그거 X랑 Y요. 그렇지. 이 대칭식은 XY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대칭식이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죠? 얘는 치환을 해서 풉니다. 그죠? 자, 뭘 치환하나요? 합과 이거 이제 안 나온다. 안 돼. 합과 곱을 여기 갔다 와야겠다. 합과 곱을 치환. 얘들아 이거 필기 집에요? 좀 해. 아니 뭘 집에 갔나? 선생님 교무실에 있어. 집이야. 선생님 뛰어다니시는 아니 지금 교무실에 무조건 가는. 아휴. 야. 너 마음에 드는 여자 없어? 김재원이 너무 있어. 어디요?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드는 걸 누가 썼는데. 그치. 잘해봐. 재현이 모르는구나 이거. 아니 잘해봐. 뭐 아니, 잘해봐요. 고백했다 했는데. 아 리얼로? 순 에이션. 벌써? 뭐 벌써 한참 걸렸는데. 덕산에서? 아니 덕산 아니야. 그래서 안 끊어졌나? 뭐야? 아직도 모르면 계속 좋아하는 거야? 빠였는데? 불금 희진이. 귀찮네. 불이 X, Y를 위. N으로 공자. 치. 주제는 자, 치환을 해가지고 얘들아 치환을 하면은 이제 M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M과 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는 M과 N을 구한다는 거는 합과 곱을 구한다는 소리죠?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구해요. 이렇게 얼마 이렇게.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합해서 5가 되면 곱해서
뭐가 될 수 있지? 육. 6이 되는 그런 두 수 누굴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그냥 합해서 5 곱해서 6 되는 거 누구야? 2랑 3이죠. 근데 그 2랑 3이 x가 2야, y가 2야. 뭘? 모르죠. 그럼 어떻게? 2,3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지. 열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치환을 한 후에는 무엇까지 찾아야 되냐? 합과 곱이 얼마인지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는 그냥 머리를 굴리세요. 그래서 답을 그냥 그럼 합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두 수를 재빨리 생각하는데 x가 누군지 모르니까 2,3, 3,2 뒤집어서 두 번 쓰면 되는 거지. 굴릴 머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진짜 굴릴 머리가 없거나 얘가 a야. 막 미지수가 있다고.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필기를 좀 해볼게. 여기가 a이고 얘가 a-1 막 이러나. 근데 아니 내가 합해서 a고 곱해서 a-1 되는 거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이럴 때 이게 미진수가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잘 안 돼. 근데 얘가 실근을 가질 때 뭐 이런 말, 실근을 뭐 가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보면 이 연립방정식해가 실수다 이런 말이 있다고.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얘를 이게 뭐예요? 합곱인 거 보여요? 합곱?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두 근이 x, y, 2다. 이렇게 해석될까요? 그래 안 그래? 두 근을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성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를 그냥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너네가 거꾸로 만들어내야 무조건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래야 판별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 구성이 돼야 되잖아. 이 구성을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합과 곱을 가지고 이 합곱으로 2차 방정식을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1, 2, 3 세 가지 방법으로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결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저게 대칭식에서 x 플러스 y가 있는 거 x, y가 있는 거 넣으면 저기 그대로 식에서 어떻게 나와요? 아니, 으로 치환해서 풀라. 아, 이게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이걸 알아내야 된다니까? 안 알려주고. 대칭식이 일단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들아, 이건 안 풀어도 되죠?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거. 요거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대칭식 유형 22번으로 와보세요. 하나 해보자. 뭐가 어렵나? 이게 그거야? 1618번 그 다각형 넓이? 네. 아, 네. 그거지? 네. 아, 그럼 귀찮아서 안 하고 싶다. 자, 1069번 할까? 핵심 유형 모의고사 어차피 안 풀어올 거니까. 지금 풀어야 돼, 지금. 자, 얘들아. 이게, 이건 몇 차식? 이거 1차라고 하시면 안 돼. x, y 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에요. 밑에는 2차식이죠. 자, 2차이면 일단 뭘 먼저 해야 돼? 1단계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2차, 2차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항상 차수를 먼저 봅니다. 열일일 때. 차수 체크해. 근데 이거 중요해. x, y는 2차 아니에요. 자, 2차, 2차니까 인수분해되고 왔더니 인수분해 돼? 여기가 0이 또 아니잖아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1단계 패스죠. 자,
자, 2단계 가겠습니다. 최고차항 소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네요. 얘는 최고차항을 소거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멈추면 되죠.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2단계에서 멈춰. 두 개를 더해. 그럼 얼마지? 3x, 3y는 12이므로 x 더하기 y는 4죠. 자, 뭐를 얻어냈어요? 1차식을 진짜로 얻어냈죠. 요거 1차식 얻기 아까 여기 써놨잖아. 그지? 1차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이 1차를 내가 연립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위에 식에 넣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4잖아. 뭐야? 여기 4 넣으면 얼마지? x, y는 4다. 그러면 합해서 4고 곱해서 4가 되는 애가 있나? 2가 되나? 그러면은 2 아니에요? 2 맞죠? 근데 한 개밖에 없네. 좌우 바꿔도 어차피 2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좌우 바꾼 것도 다른 걸로 치는. x, y구나. 이렇게 다른 거니까. 하지만 얘는 같잖아.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 되겠네요. 뭐야? 너무 쉬운 문제였잖아.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는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구했는데 대칭식을 이게 하자면 얘가 근데 대칭식인지 알아봐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맞지? 자, x, y 자리를 바꿔봐. 그럼 이 식이 바뀌나? x, y 자리를 바꾼. 그러니까 y 더하기 x 더하기 yx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식이 그게 대칭식이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둘 다 바꿔봐. 대칭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똑같이 x, y 자리 바꿔봤자 어때요? 식은 같은 식이 되죠? 그럼 얘는 대칭식이구나 생각을 하고 x 플러스 y를 치환, 이게 다른 지금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얘를 m, x, y를 n으로 치환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m 플러스 n은 8, 2m 마이너스 n은 4 하면서 1차 연립이 되죠. 갑자기 2차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1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때? 해결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m이 12니까 n이 4가 되면서 n은 더해서 8 돼야 되니까 4. 그러면은 m이 x 플러스 y였고 n은 곱이었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형태를 똑같이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하는 이유는 얘를 치환함으로써 이 차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75번 70, 6번? 같이 하자고 하니까 왠지 자, 그러면 76 하나 해볼까? 좀 잠깐만. 근데 나도 써야 되니까 쓰고 와.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고 x, y 얘가 1차, 2차지 않아요? 해도 돼? 자, 1076을 보면은 열일인데 1차식, 2차식이죠? 그러면 1차, 2차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차를 적당히 바꿔갖고 2차에 넣을 거죠. 어떻게 넣을까? y를 넣을까? x 빼기 3 이렇게 넣을까요? 선생님은 x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x를 살려놓을게요. 자, 이제 밑에 식에 넣으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 하나 남겠다. 자, 몇 x? 3x에다가 여기 얼마? 그럼 플러스 6x니까 9x 숫자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0. 그러면은 음수니까 양수로 예쁘게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
근데 이걸 풀면 당연히 x 값이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 근데 x 값이 얼마랑 얼마가 얻어졌대? 알파와 베타가 얻어졌대요. 그리고 이 알파, 베타는 서로 뭐래? 다른 두 실수여야 된대. 허수 안 된대. 자,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되니? 합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거 얼마야? 81 마이너스 49, 36, 4K. 걔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4K 넘기고 81에서 36 빼면 얼마야? 45. 45? 그러면 K는 4분의 45보다 작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얼마 정도 되니? 11.5씩이 아니에요?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K 최대값은 11. 이거 아니겠어요? 그치? 저 밑에 Y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 알파 마이너스. 근데 Y는 근데 생각해봐. 얘야. 얘야. 그냥 X가 알파일 때 알파 빼기 3이 이거 맞잖아. 그럼 나오는 거야 그냥 Y는. 그래서 얘는 지금 딱히 소용이 없죠. 자,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83번 83번. 아,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요거 대칭식인데. 아까 그거 유형 23번, 그 옆에 거. 유형 23번에서 하나 합시다. 76이 어디가 있으면 응? 뭐라고? 궁금한 게 뭐야? 아, 그렇네. 이거 잠깐만. 뭐지? 칸쌍이네. 맞네.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1084밖에? 왜? 좋아. 이거 하는 거 저만 냈어요. 희재 저거 있는데요? 왜안 나도 내? 있는데 재영이 아까 걸려가지고 냈잖아. 저는 자발적으로 냈어요. 김두현 좀. 잘했어. 재현이, 아이고 잘했어. 원래 그게 내는 거야, 재현아. 그렇지? 와 진짜 화난다. 뭐가 나? 옛날 안 내다가 세상 가장 안 내네요. 아니, 얘들아 원래 내는 거야. 얘들아. 그치, 하고 동영아? 생생내기. 양치 소리. 동영아 원래 내잖아. 그죠? 이거 봐. 그러니까. 원래 내지. 뭐안 돼? 원래도 잘 내는 애들은 이런 거 가지고 생색을 안 내. 맞아, 한결이 생색을 절대 안 내잖아. 한결 걔 내는 거지, 그치? 이 그치? 약간 니 값이. 맨날 안 하다가 겨우 한 번 내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이게 이거구나. AC가 얘가 CD에서 1 뺀 거. CD에서 1 뺀 거. 그럼 얘 X라고 X 플러스 1 할까? CD에서 1 뺀 게 하나 작은 게 AC니까 마이너스 써도 되지만 선생님 마이너스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ABC에 둘래? 길이 다 보여야 되네. 근데 당연히 얘들아 이거 점점 찍혀있으면 뭐야? 닮은 누구랑 누가 닮으니까? 쟤랑 쟤. 누구? 쟤랑 쟤 그러면 잔뜩 있는데 전체랑 A, 그치? 당연히 비각을 공통으로 해가지고 들어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 작은 애 있잖아. ABC는 그냥 얘로 보고 작은 애를 하나 옆에 그릴 건데 그릴 때는 얘들아 왜 그리는 거야? 얘가 회전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려워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대응변을 맞춰서 점을 여기다 찍고 여기 각도를 옆에다가 공통각으로 해서 그리고 각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공통각 B를 이쪽에 점각 A를 오른쪽에 나머지가 B를 이쪽에 그리고 길이를 맞아 씁니다. BD 길이가 찾아서 거기가 8 이렇게 그 다음에 AD 길이가 6 이렇게. 근데 BA가 없는데 그럼 얘를 Y라고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미지수를 2개 잡았기 때문에 식을 2개 얻어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 일단 비례식 당연히 써야죠? 뭐를 쓸까? 아, 8대 6이 있구나. 그치? 그럼 8대 6이 몇 대 몇이야? Y는 Y 4대 3. 근데 얘네들은 닮음이잖아. 그러면 Y랑 X도 몇 대 몇일까요? 4대 3. 자, 비례식 하나 얻었고, 이제 닮은 비 쓰겠습니다. 뭐 대로 쓰는 게 X 대 6. 근데 여기 대 X 대 6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Y 대 8하면은 그냥 얘니까 밑에 식으로 쓸게요. 는 X 플러스 9 대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밑에 밑변 대 밑변. 이렇게 쓴 겁니다. 위이시는 8대 6은 Y 대 X는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비례식 2번 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비례식은 우리 식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쓸 수 있죠? 그럼 그래. 자, 둘 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바꾸겠습니다. 얼마는? 4x는 3y, 여기 6x, 69, 54는 xy.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몇 차식? 1차 몇 차식? 그러면 1차, 2차잖아요. 어떻게? 1차를 적당히 바꿔서 뭐 넣겠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X에 넣으면 2번 넣어야 되고 Y에 넣으면 1번 넣죠. 그럼 선생님은 Y에 넣고 싶은데 Y가 3분의 하면서 분수꼴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3Y가 들어가도록 얘를 밑에 식을 3배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자, 그럼 밑에 식 3배 하면 얼마지? 그럼 3x로 넣어야 돼요? 네? 3x하고 곱하기 아니, 자, 밑에 식을 3배 하겠습니다. 얼마? 18x 172이 아니라 162 162는 3x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3y 대신에 4x 넣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4x제곱 되겠죠? 맞아? 자, 다 넘겨서 4x제곱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4로 약분되나? 안 된다. 2로는 되겠죠? 2x제곱 298 81 x가 뭐 그건가? 2부분에 되나? 들어가면 2를 하고 9를 해? 298 이렇게 되나? 그러면 x는 뭐랑 뭔데? 마이너스 2분의 9랑 9인데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될까? 왜요? 길이니까 어떻게 음수가 나오니, 그죠? 그래서 x가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중환식이 있다면 그냥 x 이렇게 치지 말고 길이니까 이런 거 남기세요. 0보다 크니까 x는 9야 이렇게 쓰면 더 좋죠. 자, 그럼 x가 9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 c 둘레잖아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 이제 다 적어. 얘가 10이고 얘가 9예요. 그리고 x가 9니까 9, 4, 36이 되면 y가 얼마여야 돼?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된대. 얘들아, 중요한 거 6은 더할까 말까? 안 더합니다. 둘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39 응? 39? 83에 39 맞습니다. 와 됐죠? 분위기는 딱 숟갈 분위기인데 시간이 아니야. 야, 뭘 지금 봐. 자, 2차 유형 25번 하나 또 하자. 우리 모의고사 거기서 하나 할까? 심리학이야?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안 쉬워요. 그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근데 여기는 다 노말이야. 쉬운 게 근데 1091번은 왜 생명력이 이상하게 생겨났어? 근데 전혀 안 이상하지 않아? 네, 이거 어떤 생각하면 그냥 제일 쉬워, 하세요. 제일 쉬워. 아니, 그냥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이거 하면 돼. 연립 방정식 풀면 알파 1 이런 거 나오니까. 얘들아, 혹시 1090번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1090번? 얼굴 문자가 많아. 근데 어렵게 생겼으나 얘는 누구로 계산을 해야 돼.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 두 개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얘 끝나 이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공통근 나오는 거 유형 26번 보자. 얘들아 이거 지워도 되는 거죠? 얘들아 공통근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 공통근이 뭐지? 두식을 공통으로 가는 이 모두 만족하는 근이 공통근 아니에요? 그게 뭐야 얘들아? 연립 방정식 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 자체가 두식을 모두 만족하는 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공통근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오냐면 공통근이야말로 연립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다른 문제인가요? 똑같은 문제죠. 이 연립 방정식 문제 아니야. 그래서 연립 방정식처럼 해결할 수 있다. 자, 한번 그러면 하나만 풀어보자. 얘는 1093의 희재야. 저기 단 A가 B가 아니다 있지. 그 삭제. 그거 너네 없죠? 네. 그거 없어졌는데 우리한테만 있더라. 없지 않아요? 어? 뒤에 써있잖아요. 아니 A는 B가 아니다 이런 거 없잖아. 저 써있는데. 1093. 어? 뭐라고? 써있는데. 너 왜 써있지? 너 거에? 반 A는 B 아니다 하셨어? 여기 써있네요. 그럼 그 지워. 1093번이야? 근데 저희 없었는데. 그래서 그 지웠나? 뭐 그거 지워야 없어. 된다고 하던데? 응? 너 없어? 뭐 있으면 지워. 너도 네네. 지워야 될까? 얘는 센 거니까 맞아. 아, 너도 A는 지워. B가. 그걸 지워. 인지하는 왜 있어? 그러니까 재현이 왜 있지? 그동안 너건 그냥 다 맞았는데? 뭘 지워요? 완전히 독자적이야. 우리 그러면은 지워줬으니까 1095 하자. 조명이는 없잖아. 뭐가요? 있어서 지웠는데 있었어? 있어요. 아니 그럼 한결이는? 있어. 그럼 너 근데 답이 뭐 괜찮았어? 풀 때? 아니 그러면? 너무 괜찮은데? 막 이상했어? 막 답이 안 나왔지? 신경을 안 써. 근데 이거 지워야 되지 그래서 이거 지워야 된대. 이거 확실해. 자 얘들아 두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분이 있다 그랬지? 문제가 네. 는 0. 얘를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쓰세요. 자 연립방정식을 해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몇 차? 여기는 그러니까 2차 2차인 거죠? 자 그럼 어디부터 봐야 돼? 1단계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해야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왜요? 왜요? 네. 아니 n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1단계가 패스. 이제 못해요. 자 2단계 가겠습니다. 최고차 소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당연히 몇 배 하면 위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겠습니다. 얼마? 2x제곱 4mx 18은 0이야. 2x제곱 얘는 똑같이 써.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했을 때 S 빼면 얼마야? 3MX 15 맨날 이렇게 나오죠? 됐어? 자 그러면은 x가 3으로 나오면 m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네? m은 양수니까요 얘를 이렇게 하면 돼. 되지? 똑똑한 거. 다 가렸어. 너 갔어? 네. 몇 시인데? 아까 그래서 둘이 하나씩 거줘요. 48분. 야, 지금 한참 남았는데 왜 가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자 이때 양수 m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수 m 값 두 공통분이 존재? 공통분이 x의 마이너스 n분의 5를 이게 공통분 아닌가? 얘를 넣어봐야 되겠다. 자 넣어보자. 그럼 얼마지? m 제곱분의 25 예? 마이너스 m이 나가면서 60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랑 9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겨서 1 만들고 그럼 m제곱이 얼마니까? 25 그럼 m은 풀마 5지만 m이 양수이기 때문에 뭐만 찾는다? 5만 찾는다. 그럼 5 아닐까요? 끝이에요.
M값 찾는 거 아니야? 그럼 오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2차 연립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근데 선생님이 이게 1단계라고 써줬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그래서 1단계 항상 먼저 체크하고 2단계 체크하고 그래도 안 되면 3단계 상수항 속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는 거의 지금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대칭식인지 확인해서 치환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걸로 푸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왜? 먹을 게 아니었어? 먹을 거 아, 아니에요. 내가 먹은 거는. 재현이 안 먹어. 다이어트야. 진짜요? 내일부터요, 내일. 진짜 내일부터 하려고. 내년부터. 내일. 이거 지워도 되나?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배울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방정식이 그냥 진짜 안 정해지고 뭐가 안 정해진 거? x값이 왜 x값이 왜 안 정해질까? 여러 개 너무 많아서.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언제라 그랬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여봐. 그럼 얘들아, x랑 y 더해서 5가 되는 xy 몇 개 있어요? 뭐 있어요? 1, 4, 또? 2, 3. 또? 0, 0호도 분수도 있고 뭐 마일 6도 있고 뭐 음수로 가면 또 잔뜩 있잖아. 분수는 안 되나? 아, 지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범위를? 그러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답을 무수히 많다고 써 맨날? 네. 그런 걸 왜 내? 무수히 많다고 맨날 답인데. 보너스 문제, 보너스. 너무 좋잖아. 그런 건 내지 않지. 그래서 보통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는 뭐가 된다? x, y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x, y를 자연수일 때만 구해라, 정수일 때만 구해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시키면은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몇 개 골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립 이거와 연립 2차랑 부정방정식은 중요한 게 답이 하나 나왔지? 끝! 이러면 안 돼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될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구해놓고 문제에 맞는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보통 범위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으로 제한된다고 했잖아. 근데 가끔은 실수 조건이 통째로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방정식을 배울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워야 돼요. 아, 갑자기 자연스럽게 저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자, 이 부정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일 때는 우리 어떻게 푼다? 식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두 식의 곱이 숫자다. 0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5잖아? 뭐 곱하기 뭐에서 5가 나오겠어? 1로. 1호. 그래서 5일 또 마일 마오. 마오마일 4개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몇 개밖에 이게 제한이 딱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여기가 0이 안 돼도 돼. 숫자는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인수분해가 이게 숫자가 남아있잖아. 이거 인수분해야 아니야? 아니죠. 얘는 인수분해 아니죠. 숫자가 나머지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뭐라 그래? 강제적으로 강제 인수분해라고 하죠. 강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곱을 누구 식의 곱이 숫자다. 이걸 무조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실수 조건은 어떻게 푸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99.999%, 여기가 0.1%. 그러니까 대부분 1번으로 나올 건데 뭐냐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 이거 무슨 뜻? 둘 다 0. 그렇지. 여기가 0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완제로 해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x 뭐 마일 제곱 더하기
y마 2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인수 그냥 딱 완제가 딱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5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기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내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지. 왜냐면 그 조절을 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절해서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1, y2 끝. 왜요?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0 이상 값만 가져야 되죠. 실수에서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사용하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완제를 만드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1차 항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완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풀어 써준다고요. 그리고 숫자는 또 합쳐서 써준다고. 5 이렇게 못 알아보게 써준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이런 거 볼 때 뭐 이렇게 써있거든. 4,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운데 항을 보고 이거 완제되려면 x제곱이랑 1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운데 항을 쳐다보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2xy가 있잖아. 그럼 양옆에 누가 있어야 되니? x제곱하고 y제곱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거야. 찾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완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느낌이 이거는 되겠죠? 좀 원할 때 무슨 공식으로 넣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야. 뭐 나왔었어? 뭐 나왔어? 원의 방정식 그 표준형. 뭔가. 표준형. 오 맞네. 근데 여기가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아니죠. 원의 방정식은 뭐라 했어? 걔를 표준형 바꿨을 때 여기 우변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0이면 그건 점이라서 원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바꿨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은 아니지만 오 재용이. 에이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봐도 아무리 봐도 완제를 모르겠어. 아니 분명 될 거거든. 한 99점 99 되니까 보통 될 거 아니야. 근데 와 진짜 완제를 못 찾겠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뭐냐면요,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로 쓰냐? 문자가 x랑 y 두 개죠. 그러면 x에 대해 내림차순을 하든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서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쓰면 돼. 근데 x에 대한 판별식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가 막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판별식을 진짜 쓰면 음수를 막 가다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조절하면 이렇게 나와. 얘들아 y가 뭐여야 돼? 2야. 아니지. 이야. 2밖에 아니 y가 왜요? 2죠. 아 그렇네. 음수일 수가 없다니까. 내 y가 실수인데 무조건 이렇게 준다니까. 대부분 이게 나와요. 조정되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음수일 수는 없죠. 그럼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y가 그냥 2 이러면서 하나가 그냥 딱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에 2를 다시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이 그럼 만들어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까 x로 정리했잖아. 그 식에 y를 숫자처럼 넣으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걔도 완제가 되면서 x가 1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나와요. 해보면. 하나 해줄까? 아까 이걸로? 아까 답이 1이었잖아. 판별식 써볼까? 자,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yx 하고 y제곱 마사 y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별식 써봐. 얼마야? X제곱 1마 y제곱 4y 5 얘가 0 이상 되겠죠. 네. 근데 얘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사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처리하고 얘 완제잖아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야, 선생님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 자리가 이렇게 되잖아. y마 2제곱이 진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y가 얼마야 그냥? 여기서 답이 그냥 2로 딱 나와야 돼. 그럼 이 2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원래 식에 넣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2x 여기다 2 넣어봐라. 4, 8, 5 이거 얼마야? 1. 봐봐 완제지. 얘잖아 얘. 아까 찾은 거잖아. 네. x는 딱 1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거는 언제 써? 물론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판별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리고 이 판별식은 2차 부등식이잖아요. 다음 단원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는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는 이상 또 어렵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더 쉬우니까. 네. 똑같은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 강제 인수분해하는 거를 배우면서 부정강정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내용은 다 거의 마무리 해준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 아, 숙제를 알려드리자면 어? 숙제는 유형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 같이 너무 앞에 많은데? 남겨두세요. 앞에 남겨둬요. 자, 유형 21번부터 지금 이거까지 했어요. 부정방정식 전이니까 유형 26까지. 요만큼 더 해오세요. 한결이는 다 했잖아. 그러면은 저거 선생님 테스트 여기 있는 거 있지? 네. 저거 가져가서 풀자. 없어.